네, 반갑습니다.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입니다. 오늘 같은 날 정말 힘드시죠? 다들 존버하면 이긴다고 하는데 저는 좀 다른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이 폭풍우를 견딜 수 있게 설계되어 있나요? 막연한 희망 말고요. 저는 오늘 20년 차 퀀트 전략가로서 감정이 아니라 오직 숫자로 살아남는 법, 그 아주 구체적인 프레임워크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본 내용은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실제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 채널에 없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이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마이크론, 실적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매출이 작년보다 거의 3배가 늘었고 앞으로도 좋을 거라고 했어요. 상식적으로는 주가가 폭등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시간 외 거래에서 오히려 주가가 빠졌습니다. 왜일까요? 이게 바로 지금 시장의 본질을 보여주는 아주 기가 막힌 역설인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은 개별 기업이 아무리 잘해도 이 매크로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라는 가장 분명한 신호예요. 그래서 오늘 분석은요. 제가 실제로 펀드 운영할 때 쓰는 프로세스 그대로 따라갈 겁니다. 총 3단계예요. 첫째, 지금 시장을 박살내고 있는 이 거시적인 폭풍, 도대체 정체가 뭔지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거고요. 둘째, 이 폭풍 속에서 똑똑한 돈, 스마트머니는 어디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도망치고 있는지 그 돈의 흐름을 냉정하게 추적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 난리통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아주 구체적이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대응 전략까지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지금 시장이 얼마나 심각한지 느낌이나 감정 말고요. 딱 숫자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마이너스 2.61%가 빠졌습니다. 이게 그냥 지수가 2.6% 빠졌네 하고 넘어갈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계좌에 찍힌 바로 그 손실이고요. 더 중요하게는 지금 시장이 앓고 있는 병의 증상인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증상이 도대체 왜 나타났는지 그 뿌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장을 이렇게 무너뜨린 건요, 딱 한 가지 요인 때문이 아닙니다. 세 개의 아주 강력한 역풍이 동시에 불어닥치면서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이 만들어진 거죠. 그 첫 번째 폭풍의 진원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폭풍의 진원지, 바로 유가입니다. WTI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향해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이란 문제 때문인데 이게 그냥 중동이 시끄럽구나 하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제 모델상으로는요, 이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최소 0.5%포인트는 끌어올리는 아주 강력한 방아쇠예요. 유가가 뜬다는 건 우리나라 모든 기업의 비용이 올라간다는 뜻이니까요. 두 번째 역풍, 바로 이 숫자입니다. 0.7%. 이게 뭐냐면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 상승률인데요. 시장에서는 한 0.3% 오를 거라 봤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2배가 넘게 뜬 겁니다. 이건 쇼크죠. 유가도 오르는데 공장 문을 나서는 물건 가격부터가 전혀 잡히지 않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거든요. 이 숫자 하나 때문에요. 6월에 금리 내릴 거라는 기대감, 제 모델에서는 확률이 50%대에서 순식간에 20% 초반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시장의 가장 직접적인 핵폭탄이죠.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 거의 코앞까지 왔습니다. 이게 단순히 해외여행 갈 때 돈 더 든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선 가만히 앉아서 환손실을 보는 거니까 한국 주식을 내다 팔 수밖에 없게 만들고 수급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충격파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공포에 기름을 부은 게 바로 파월 의장의 이 한마디였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을 다시 꺼내 들었어요. 이건 시장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금리 인하라는 꿈을 그냥 박살내버린 겁니다. 이제는 인하는커녕 혹시 또 올리는 거 아니야? 하는 공포가 시장 전체를 지배하게 된 거죠. 마이크론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묻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거대한 공포의 실체입니다. 자, 그럼 이런 험악한 상황에서 똑똑한 돈들은 과연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이제 시장의 속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시죠. 이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오늘 하루만 해도 외국인이랑 기관이 합쳐서 2조 원이 넘는 주식을 내다 팔았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 물량을 거의 다 받아냈다는 겁니다. 1조 9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어요. 제 20년 경험에 비춰보면요. 이렇게 외국인 기관과 개인이 극명하게 반대로 움직일 때 항상 불편한 질문이 따라옵니다. 과연 이 싸움에서 돈의 흐름을 거스르고 있는 쪽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돈이 그냥 시장 밖으로 도망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화면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지금 돈이 어디서 빠져나가고 있나요? 맞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가장 취약한 반도체, 로봇, 게임 같은 기술주 섹터에서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럼 그 돈이 다 어디로 갈까요? 바로 유가가 오르면 돈 버는 에너지주, 인플레이션 시기에 강한 농업 관련주, 그리고 경기가 나빠져도 수요가 꾸준한 원자력이나 건설 같은 소위 방어주 섹터로 명확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살아남기 위한 자본의 대이동입니다. 이런 현상을 저희는 자본 회전, 그러니까 캐피탈 로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시장 환경이 바뀌니까 위험한 곳에서 돈을 빼서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아주 방어적인 움직임인 거죠. 지금 시장은 바로 이 생존을 위한 자금의 대이동이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이 왜 이런지 진단했고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도 추적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야겠죠. 분석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울 시간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숨 한번 고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렇게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오직 공포가 시장을 지배할 때 내 포트폴리오는 과연 괜찮을까? 이 거대한 파도를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컨트의 대답,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요, 오를 것 같다는 예측이나 감이 아니라 잘 훈련된 원칙만이 생존을 결정합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유일한 무기라는 거죠. 지금부터 제가 20년간 실제 사용했던 플레이북을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헤지펀드에서 실제로 써먹었던 리스크 관리 플레이북 그 핵심 4단계를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포트폴리오의 베타부터 확인하고 통제하세요. 쉽게 말해서 코스피가 1% 빠질 때 내 포트폴리오가 1.5% 넘게 빠진다? 그럼 베타가 너무 높은 겁니다. 시장에 너무 민감한 종목 비중을 10%에서 20% 정도는 줄이는 걸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둘째, 기계적인 손절매 원칙, 마이너스 8% 룰을 지키십시오. 이건 제가 쓰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요. 어떤 종목이든 내가 산 가격에서 8% 빠지면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절반은 덜어냅니다. 감정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는 거죠. 셋째, 방어 자산을 편입하세요. 포트폴리오에 달러 ETF나 금, 아니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런 방어 섹터 종목들을 최소 15%는 담아서 충격을 흡수할 쿠션을 만들어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어적 리밸런싱. 위험 자산 줄여서 확보한 현금으로 오히려 이런 하락장에서 빛을 발하는 방어 섹터 비중을 차근차근 늘려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섹터들이 지금 같은 시장 국면에서 우리 포트폴리오의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답은 아까 돈의 흐름에서 이미 다 나왔습니다. 데이터가 딱 가리키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시기에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에너지, 경기가 나빠져도 계속 써야 하는 원자력이나 통신, 그리고 정책 지원을 받는 건설 같은 섹터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시장 전체가 무너질 때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꾸준하게 현금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든든한 안전핀이 되어줄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말 한마디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은요, 미래를 맞추는 예측의 무대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닥쳐도 살아남아야 하는 치열한 생존의 투기장입니다. 역사상 위대한 투자자들은 미래를 잘 맞춘 사람이 아니라 리스크를 기가 막히게 잘 관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장이 보내는 신호에 어떻게 반응하고 내 소중한 자본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 철학 하나뿐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생존 전략을 세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